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일까?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끊임없이 고민되어지는 이 질문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 최초의 문명들에서는 신화를 이용하여 세상을 설명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리스에서는 최초로 이성적 사유를 통하여 답을 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여기에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며 물이 모습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이 세상을 표현해낸다고 답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탈레스 이후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탈레스의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매우 드물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위대한 지성인들이 엄청난 양의 고급 철학을 쏟아낸 시기였습니다. 이들의 명성은 지중해 구석구석에 퍼졌고 수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은 학파를 이루었으며 비록 건물도 거의 없고 캠퍼스도 없었지만 진정한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학파들의 가르침은 전체 그리스인들의 지적인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너무나 중요한 연구들을 하였고 모두가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과학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리스 수학의 본질과 내용 모두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80년경에 그리스의 사모스 섬에서 태어난 피타고라스는 이집트와 인도를 두루 여행 다니며 수학과 신비주의 연구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 후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지인 크로톤에서 신비주의 교리와 합리주의 교리를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창설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입니다. 이들은 철학, 수학, 과학 등의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적 개념을 추상성으로 취급한 최초의 집단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등에서는 원이나 삼각형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로 봤습니다. 태양이나 달은 완벽한 원형이며 피라미드를 한쪽에서 본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그런 개념은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적, 추상적인 존재이며 우리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를 통하여 현실을 인식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깔끔한 어떤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수라는 가상의 완벽한 존재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진위의 논란은 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알려져 있던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에 관한 공식을 증명하여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유리수만을 진정한 수로 여겼고 이 때문에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 즉 무리수는 수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 한 명인 히파소스가 두 밑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제곱근 2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수가 무리수라는 것을 확인한 피타고라스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히파소스를 제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며 이 외에도 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등 현대의 기준으로는 사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세상은 수로만 표현할 수 있으며 결함 없는 완벽한 수야말로 세상을 이루고 있는 본질이라고 보았다는 점으로 볼 때 자연에 수라는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학 이론을 측지학이나 계산과 같은 실제 응용과 구별했으며 평면기하학과 입체기하학, 그리고 수 이론인 정수론의 기본 원리들을 증명하는 등 이후로부터 현대까지의 수학 발전의 근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기원전 460년경 그리스의 압데라에서 데모크리토스가 태어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로 원자론을 주장한 자연철학자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듯이 당시의 자연철학은 실험과 입증보다는 관찰과 사유를 통하여 연구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원자론이라는 학설 또한 데모크리토스의 세계관의 일종이었으므로 당연히 현대의 원자론과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자르고 자르다 보면 결국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최소 단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 최소 단위가 합쳐지고 쪼개지고를 반복하며 이 세상을 표현해낸다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이론 물리학의 정점에 서 있는 끈이론의 고대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리스의 학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보다 더 널리 알려진 것은 단연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로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영향 아래 그들은 모든 실용적 응용을 무시할 정도로 순수 수학을 강조하였으며 엄청난 속도로 지식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 많은 학파들과 소아시아에서부터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까지 각지에 살던 개개인들의 업적들이 드디어 유클리드에 의하여 원론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발간된 이 해설서는 기하학의 논리적 제시일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수학적 역사를 구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클리드는 매우 현명하게 선택한 몇 개의 공리로부터 고대 그리스의 스승들이 이루어놓은 약 500여 개의 법칙을 연역해냈습니다. 공리, 그리고 이를 배열하고 제시하는 독특한 형식, 그때까지는 일부만 전개되어 있던 정리의 완성 등 이 모두가 바로 유클리드의 작품이었습니다. 유클리드가 원론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오늘날까지 명저로 이름을 떨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하학은 점, 선, 평면, 각도, 원, 삼각형 등의 도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클리드와 그리스인들에게 이러한 용어들은 물리적 대상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대상으로부터 추상화된 개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물리적 대상의 극소수 성질들만이 수학적 추상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쭉 뻗은 줄은 수학적인 직선을 연상시키지만 그 줄의 색이나 재질 등은 직선의 성질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추상적 용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클리드는 몇 가지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직선을 두 끝 사이에 편평하게 놓인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은 어떠한 부분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각형, 원, 다각형 등을 정의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체계가 자신이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정의는 한 개념을 기술하기 위해 다른 개념을 근거로 하며 다른 개념은 또 다른 개념들을 근거로 기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그 과정이 순환적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의가 없는 용어로부터 시작하여 그 개념들을 근거로 다른 것들을 정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점에 대한 정의를 어떤 부분도 갖지 않는 것으로 하려면 부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어떤 사람은 순수한 위치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또한 위치의 정의를 알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의미를 찾는 행위는 수학의 일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유클리드는 자신이 다루는 개념들을 정의한 이후에 그것들에 관한 사실과 규칙들을 성립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업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유클리드는 모든 것이 증명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증명의 연세는 끝이 없다. 고로 공동의 견해라고 불리는 공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모든 과학에 공통되는 제일 원리이다. 라는 일념하에 기하학에서 충분히 필요하면서 보편적으로 용인 가능한 공리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5개의 공리로 난립하던 공리들을 정리해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임의의 선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AB를 한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임의의 직선이 두 직선과 교차할 때 교차되는 각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을 때 두 직선을 계속 연장하면 두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은 쪽에서 교차한다. 이렇게 유클리드는 기본 공리들을 선택하고 난 후 정리를 도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방대하여 모두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현대의 수학과 과학에서 사용되는 연구의 기본 법칙인 공리 설정과 증명을 처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원론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물질의 구성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그리스의 미학적 호소력이라는 기준에서 보았을 때 정다각형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등은 그리스에서 아주 상세히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다각형으로 겉면이 구성된 입체 도형의 관심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다면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최초의 질문 중 하나는 얼마나 다른 종류의 정다면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숙련된 추론을 통하여 유클리드는 정확히 5종류의 정다면체만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들 도형을 너무나 찬미한 나머지 신이 이 도형을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상상은 전혀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엠페도클레스에 의하여 제시되어 있던 4원 소설을 4면체의 불, 8면체의 공기, 20면체의 물, 6면체의 흙 등 4원소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 그 자체는 12면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구체적인 4원 소설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탈레스의 1원 소설이 엠페도클레스의 손에서 4원 소설로 발전하였고 끝으로 플라톤의 손에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4원 소설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등 수많은 자연 철학자들에 의하여 더욱 자세하고 섬세하게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은 어떻게 발전해 나갔을까요? 기원전 190년 오늘날 터키 니카이아에서 태어나 그리스에서 활동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지리학자인 히파르쿠스가 태어납니다. 그는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구적인 업적을 많이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삼각법을 최초로 창시했다고 여겨지며 이를 통하여 비록 오차는 있었지만 태양과 달의 크기 및 거리 계산을 지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천문학에서는 현대까지 쓰이고 있는 별의 등급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구면삼각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푼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이용하여 황도와 백도를 정확하게 그려냈으며 일식과 월식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기도 함과 더불어 지구의 세체운동까지도 알아내는 등 지금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상당한 수준의 천문학 업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히파르쿠스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우주의 구조에 대해 사유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에우독수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고 생각했으며 에크판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지만 자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롤라우스는 어떻게 보면 현대 천문학에서 설명하는 것과 유사한 우주관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지구도 태양도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타르코스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쌓이고 쌓인 서기 15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때까지 각지에 쌓여있던 천문학 정보들을 수집하고 수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앞으로 1500년간 전세계의 천문학 패러다임의 근간이 될 천문학 집대성, 다른 이름으로 알마게스트로 알려져 있는 천문학 서적을 마침내 펴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천체의 영역은 구체이며 구체 그대로 움직인다. 지구는 구체이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 별들 사이의 거리에 비하여 지구의 크기는 무시할 만큼 작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었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천상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었으며 비록 복잡하고 난해하였지만 천체의 운동을 잘 설명해내는 최초의 천문학 서적이었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확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수학과 천문학, 과학을 아우르는 자연 철학의 연구는 장장 2000여 년이 넘는 기나긴 지식의 축적 끝에 밤하늘의 별의 운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기 2세기 인류는 처음으로 천문 현상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탈레스의 1원 소설이 플라톤에 의하여 4원 소설로 확립되어 세상의 만물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수천 년간 각지에서 연구되어 오던 천문학에 관한 자료들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손에서 천동설로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서기 2세기 드디어 천상의 운동에 관한 비밀을 손에 넣은 인류가 어떻게 지식을 발전시켜 나갔을지 그리고 이 우주로는 인류의 삶을 어떻게 지배해 나갔을지 중세의 학문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더노트였습니다.